우선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거로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주식 비중을 얼마나 했느냐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거예요. 그 종목이 오르면 좋은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하고 예.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투자해가지고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익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글쎄요, 학교에서 제 수업을 한번 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제자거든요. 서강대, 제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서강대를 다녔던 학생으로서 뭔가 너무 반갑습니다. 서강대에서 우리 서영 씨 같은 이렇게 앵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 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냐 이거는 차차 말씀드리고요. 네. 우선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7위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이 7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우선 복리하고 달리 은행에 예금하시죠. 네. 근데 복리하고 달리 어떤 식이 구분된지 아세요? 아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네. 그냥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데 꼭 따져야 돼요. 이게 복리인가 달리인가. 달리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고요. 네.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할 때는 꼭 복리로 하셔야지 이자가 많이 붙는 거예요. 네. 근데 7위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아, 그게 7년인 건가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 9%라면은 네. 72를 9로 나누면은 8년. 8년. 8년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금리 몇 %죠? 지금 금리 굉장히 낮지 않나요? 한 1% 좀 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를 1로 나누면 네. 72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2배 되려면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네요. 그래서 내가 서영 씨 나이 때는 우리 금리가 9%도 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8년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됐었는데 네. 좀 서영 씨는 어떻게 되죠? 72년이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택도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정말 주식 투자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그냥 돈 벌어서만 살 수는 없다. 이런 예.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면 뭐가 나오죠? 배당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배당을 받고 또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2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 2%가 좀 넘어요. 은행 이자보다 한 2배 정도 됐죠. 그러네요. 근데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9%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1%좀 넘었거든요. 그때는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주식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우량 기업들이 배당을 연 한 4 내지 5% 주거든요. 짭짤하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로 KT 같은 주식이 있어요. KT요. 제가 꼭 KT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당 수익률이 연 4 내지 5%예요. 그러니까 저는 KT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죠.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면 1% 조금 더 금리 더 주는데 네. 그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4 내지 5% 배당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요.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는 우리가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예. 네. 이제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기에 지금 사실 저금리 저성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우선 돈이 좀 모아야 되죠. 아, 일해서 돈 좀 모아야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 좋은데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은행에다 돈 많이 맡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좀 받으다가 주식 투자 좀 해서 나중에 은행 이자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돈 좀 받으세요. 네, 물론 그 상속받으면은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몇 천만 원씩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받았다가 주식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약 4,800조 정도 되거든요. 4,800조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은행에다 한 44% 맡기고 보험에다 30% 맡기고 주식에다는 23% 맡겨요. 예, 그 이전에 네. 우리나라 가계가 이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자산 가운데 77%가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금융 자산에 뭐 전월세, 보증금, 지금 우리가 전세 살고 뭐 월세 산다면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금융 자산에 들어가요. 아,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되죠. 그리고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 23%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미국은 54%나 됩니다. 거의 2배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한 14%밖에 안 돼요. 아, 예,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우리 거 23%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다. 물론 그 연령별로 다르죠. 아, 연령별로는 다르긴 한데 미국 정도까지 그래도 높여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한 3, 40%까지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주식 비중을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서영 씨 100세까지 살 거예요. 그렇죠. 더 살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네. 주식 비중을 얼마나 했느냐?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거의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영 씨는 한 70% 이상을 네. 주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사에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저한테 줘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아직 20, 30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험이 없어도 그렇지만은 너무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집 산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네. 증권회사 주식 산다고 신용융자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기간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길지가 않거든요. 짧네요. 그거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빌리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주변에서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것도 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빨리 벌고 싶다. 네. 단기로. 그런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오르면 좋은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잘 고르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뭐 주변에서 이런 종목 좋더라 저런 종목 좋더라 예, 그런 소문 듣고 이렇게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면은 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거예요. 서영 씨가 나이 50대면요. 우리 네. 금리가 0%까지 떨어질 거예요. 은행 금리가.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 투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뭐 저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는 최소한 그 1년 이상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이렇게 보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2년도 가지고 있고 3년도 가지고 있어요. 네, 큰 추세를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종목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은 야 이런 종목은 성장 산업에 살아남는 기업이다. 이런 거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친척이 네. 삼성전자가 애들도 유학을 보냈다. 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또 매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아이들 또 유학을 보냈다. 와, 그러니까 부럽네요. 주식시기에서 뭐 젊은 사람일수록 앞으로 100세까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증권회사 입사 동기가 있거든요. 네. 정말 가난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저하고 증권회사 같이 돌아서 사실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건 하나도 없죠. 월급 받아가지고 뭐 4,500만 원 정도 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한때 3천억 이상도 갔고요. 와. 지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이 1,000억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가거부터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주가 상승률도 과거보다는 덜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처럼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면은 돈이 계속 구르다 보면은 불어난다. 불어난다. 아, 그래서 젊은 분일수록 네. 그냥 좀 멀리 내다보고 이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정말 아는 거 없이 소문만 듣고서 이게 좋다던데 그래 하고서 막 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생 그 증권 동아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저 학생들이 열심히 종목 공부해 가지고 분석자료 내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 보면은 성공해요. 아, 그런데 재무제표도 잘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이런 종목 좋더라 저런 종목 좋더라 네. 그렇게 사가지고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보도 자료를 분석 자료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각 증권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그렇죠, 많죠. 그 증권회사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낸 걸 한 번에 모아놨어요. 그다음에 네이버 그 증권 분석이라고 들어가면 여러 증권회사에서 기업 분석 자료들이 거기가 다 모아 있거든요. 뭐 산업 분석도 있고 뭐 경제 분석도 있고 얼마든지 자료를 무료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해야지 공부가 또 되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는 소문에 의해서만 투자하지 않고 예, 많이 공부를 해서 뭔가 믿음이 간다라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네. 되겠네요.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아까 네. 은행 금리가 낮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서영 씨는 돈이 뭐예요? 돈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게 뭐 돈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죠. 못 하죠.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모을 수가 있냐? 은행 금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은행 금리는 안 된다. 예.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네. 근데 투자가 투기적 투자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기업 이익도 장기적으로 증가해요. 물론 없어지는 기업도 많습니다. 매년 그 상장 기업 매년 보면은 40개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소문에 듣고 투자하다 하면은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재무제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하고 예.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어요. 현재 영업이익 얼마하고 매출액이 얼마고 뭐 부채 비율 얼마하고 네. PR 얼마인데 근데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 미래를 예상해 주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들 전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애널리스트 자료를 읽어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예. 네. 정말 이 투자라는 것이 어려운데 사실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또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아는 게 많으면 괜찮은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제가 투자해가지고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어떤 경우인가요?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했는데 네. 그 리서치 센터에 있으면은 규제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면은 네. 뭐 1개월 뭐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규제가 지금 많이 완화됐는데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팔려고 그러면 올라가지고 자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회사를 옮겨가지고 네. 그 주식을 팔았는데
그때 그때 보니까 수익률이 좋으셨어요? 수익률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좋은 종목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주식 투자다. 좋은 정보 오래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네. 좋은 종목을 고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공부하면서 또 콘텐츠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코스피 배당 수익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 투자가 필수적이고 또 주식 비중을 25% 이상은 가져가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